네, 어제부터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한 강연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다 목이 메는 장면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정치가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요. 깡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중권 전 교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발언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국 어떻게 저렇게 살아놓고서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 있는가? 우리 정치가 사람들을 좀비, 깡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울컥하는 그런 게 아마 이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울컥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름 이제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고 사실 지금도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던 사람인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몸담고 있는 이 진영의 일부 사람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또 비판도 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서 지식인으로서 약간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비록 이게 내가 속한 진영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성적으로 옳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본인을 자꾸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마 진중권 교수가 조금 견디기 좀 힘들어서 좀 울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로 봅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 저는 제가 좀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옳고 그름, 잘잘못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 내지는 진영이 기준이 돼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갑갑해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이나 살아온 과거, 그 과거가 굉장히 좀 허망하고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살아온 과거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런 답답함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자,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이 가족들이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 장관의 동생의 재판에서 2007년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손위 처남에게 뭔가 자리를 제안했던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2007년 13년 전 얘기입니다. 학교에 웅동학원에 자리가 하나 있다. 차학이나 차차기에 교장을 시켜주겠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교장 자리 하나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육학 석사자격 정도는 좀 받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웅동중학교에 관련된 멤버였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에게 공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웅동학원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문제에서 본류보다는 조금 지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부분에 이제 공개된 거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웅동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관여했다고 치고 말씀을 드리면 관여도 하는 건 좋은데 관여를 잘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처남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이제 교육학 석사라도 받아놓으라는 얘기는 교육과는 크게 좀 무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장 시켜줄 테니까 교육학 석사로 받아놓으라. 글쎄 모르겠어요. 웅동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이제 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 자리를 저렇게 임의로 아무나 막 시켜도 되는 건지 참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예.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예,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마 샌델 교수도 한국에 몇 번 왔었는데요. 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릴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본인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과연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탐구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대목, 조국 전 장관이 비판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본인이 말하는 것들, 본인이 정의로 내세운 것들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행동들이 많아요. 지금 이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 정의롭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 학교 교장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자리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 애들 어떻게 하든 간에 의대 보내고 그다음에 로스쿨 보내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조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진중권 교수가 그 부분에 저는 울컥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다, 자신은 뭔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가족, 자기 친척에 대해서는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는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기준 자체를 이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권은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일 변호사.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자를 만약에 자처한다면 진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사학은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고요. 사회주의자가 아닌 어떤 시장주의자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학은 개인의 사유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사회적 공적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을 들여서 그 선생님들의 월급도 보전을 해주고 시설도 지어주고 그 시설 다 지어주면 결국에는 그 사학의 소유물, 재산으로 되거든요. 물론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제한이 가해지죠.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공적 기능을 하고 있고 이건 공적 기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걸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리를 내가 줄 수 있다.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실시간 검색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5가지? 네, 준비했습니다. 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청와대. 청와대가 선출한 권력은 울산시장.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검찰의 선거 개입이 걱정됩니다. 무소불위 정치검찰을 규탄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박형철 맡은 대한민국을 위한 고백입니다. 박형철 말은요.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거 개입 공소장은 검찰의 소설이다. 논두렁식의 2탄이다. 네, 한 개 더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물속에 훤히 비치는데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만 하면 되겠지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